반갑습니다. 손희덕 이승기입니다. 원래는 포스터 발표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또 저희 김정용 교수님께서 오랄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오랄로 바꿨습니다. 막상 오랄로 하다 보니까 좀 제목이 좀 너무 내로하게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스코프도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나노 또는 좀 밑에 고기능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범용 보분자인 지금 HIPS에 대한 발표한다는 게 조금 시대적으로 좀 역행하는 감도 있지 않습니다만 공학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제가 학생 전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나오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계산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하이 임팩트 폴리스테린 HIPS는 고무를 넣어가지고 PS의 글래시안 성질을 보완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요즘의 연구 추세를 보게 되면요, 그걸 고기능성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광택성을 준다든지 또 투명성을 준다든지 대화학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탄성이라든지 난연성 이런 걸 부과하는 그런 연구 쪽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범주에 속하는 ABS의 영역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연구 추세에 있고,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BASF 회사가 제일 리딩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주된 요소는 그 속에 PS3 속에 있는 고무 입경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속에 있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중합을 한 다음에 이제 입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레이저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을 이용하는 파티클 사이즈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입도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페이즈 인버전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리폴리미제이션 타임, 그래서 정중합 시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이 입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입자의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체계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실험 파트가 있고 여기 모델링 시뮬레이션 파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실험에 대한 결과, 입도에 대한 현상학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중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중합 조건에 따라서 몰레큘러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리 프리딕션 할 건가 라는 게 하나의 또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도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 방법, 이걸 하려고 하면 해석적으로 보게 되면 웨버 넘버 시어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유체학적인 이론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입도 분포까지 보려고 하면 파퓰레이션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개체 수지식을 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입도 분포를 해석을 해서 비교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 분포하고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면 여기서부터 물성을 연관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성이 나오면 나중에 가공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합 실험을 하게 되면 원료가 들어가고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스트럭처 프로세싱 프로퍼티가 결국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업 변수에서 이제 이런 평균 입경이라든지 입도 분포, 분자량 분포, 그래프트 레이시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하고요. 지금 성분이 삼상 평행 도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반응 경로는 이쪽 패시지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 그래프팅에 대한 영역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거랑 평행하게 지나게 되습니다. 처음에 원료는 고무가 스타일렌 모노머에 녹아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하게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일렌이 폴리스타일렌으로 중합이 되면서 상분류가 일어나서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더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대략 부피비로 절반 정도 되면서 페이지 인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이지 인버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이 뒤바뀌어가지고 상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 입자가 발현이 되고, 또 그 고무 입자 속에 다시 폴리스티렌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 이러한 오클루전 상이 있는 이러한 이중 구조의 지금 다관계 고분자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페이지 인버전 포인트를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전중합 시간을 적절한 전중합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공장에서는 전중합 반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중합 반응기가 있는데, 전중합 반응기에서 일반적으로 페이즈 인버전 포인트가 지난 정도까지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중합 반응기로 넘어가서 이제 하이 인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전 포인트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가, 전통적인 방법은 shear viscosity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연소상 분산상 오랬기 때문에 이게 상역전이 될 때 점도가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지점을 포착을 해서 페이즈 인버전 포인트라고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컨덕티비티 메저먼트 해가지고 전기 전도도가 그 연소상 분산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입도 분석 그 방법, 레이저 라이트 스캐닝 방법에서 입도 분석의 변하는 모양을 보고서 페이즈 인버전이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를 판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제 뭐 지금 이것은 브룩필드 점도로 간단하게 측정하는데,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중합이 되면서 이렇게 점도가 올라갑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랍이 가는데, 지금 이거 약하게 보이고요. 이건 드랍이 오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게시제로는 그 BPO를 게시제로 한 거랑 AIBN을 게시제로 한 거를 참고로 비교했고요. 여기서 이제 고무량을 여기서 5%짜리, 3%짜리 해가지고 했을 때 좀 뭐 측정을 자세하게 한 건데요. 확실하게 그 비스코시 드랍이 일어나는 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랍이 일어나는 쪽이 뭐냐 그러면 이제 상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역전 정에는 연소상인 고무상이 점도가 높고, 그 다음에 분산상인 PS상이 점도가 낮기 때문에 점도가 높게 나오다가 상역전이 되면 연소상이 PS상으로 되기 때문에 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지점에서 상역전이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페이즈 인버전도 카타스트로픽 페이즈 인버전이 있고, 또 트랜지셔널 페이즈 인버전이 있는데, 지금 고분자 물질, 점도가 높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트랜지셔널 페이즈 인버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앞선 시점에서부터 페이즈 인버전이 일어나면서 이 지점에서 거의 완료가 된 시점으로 보는 게 올바른 듯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점도 측정법으로 보게 되면 완료 시점을 체크할 수 있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걸 체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아까 점도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 시점이 상징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입도 분석법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좀 크게 시간대별로 본 거고요. 입도 변화가, 분산상 입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1시간에서 이랬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대략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제 입자가 거의 페이즈 인버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1시간을 지금 현재 입자가 변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시간부터 2시간까지 사이를 15분 간격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입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자꾸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4시간째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즈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을 해가지고 페이즈 인버전을 체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정도 측정법에 비해서 장점은 그 페이즈 인버전 완료 시점뿐만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을 입도 분포까지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는 반응 게이지를 BPO를 사용했고 벌크로 전혀 그 다른 솔벤트를 쓰지 않은 벌크로 해서 이제 중합을 했을 경우에 입도 분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자세히 보면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AIBN으로 했고요. 이 솔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중합하는 케이스인데 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래서 시간 5시간, 한 6시간 정도 돼가지고 페이즈 인버전이 거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6시간째 사실은 그 입도 요게 그 용해가 좀 덜 돼가지고 요걸 뭐 이쪽으로 붙인다 그러면 평균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BN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시간 정도 돼야지 페이즈 인버전이 된다고 보고요. BPO 같은 경우는 아까 한 2-3시간 사이에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입자 크기가 지금 평균 입자경으로 볼 때 대략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AIBN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BPO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면 장력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제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힙스를 이제 중합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솔벤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솔벤트 에틸렌진을 사용했는데 에틸렌진을 안 넘기고 이제 벌크 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벤트를 넣은 용액 중합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입자 사이즈도 바뀌게 되고 또 속에 모폴로지도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폴로지를 보게 되면 뭐 여기는 이제 뭐 캡슐 형태가 있다가 여기는 뭐 미로 형태의 메이즈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 라드 형태라든지 스피 형태 그 다음에 드랍이라든지 또는 드랍 클러스터 형태 이런 식으로 모폴로지가 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도 보게 되면 0.86, 1.62 이렇게 해서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그 현상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입자가 솔벤트가 들어가면서 커졌다가 나중에는 입자가 작아지더라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모폴로지도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이 모폴로지가 사실은 그 코폴리머 하는 쪽에서 살펴보면요 이게 그래프트율이 높아지는 쪽에 모폴로지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B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프력이 낮기 때문에 모폴로지의 형태의 변화는 없고 사이즈 변화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솔벤트가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입자가 커졌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입자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AIBN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솔벤트가 들어가면서 이게 고무입경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맥시멈이 일어나가 나중에는 작아져서 이제 어느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입자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느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그 점도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점도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반 분산계이기 때문에 심플 쉬어하고 일로게이션을 플로우하고 뭐 물론 중간 영역에 하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점도비가 지금 우리가 분산상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점도비가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영역,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영역에서 항상 캐필러리 넘버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위쪽이
불안정하고 아래쪽이 안정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저 불안정한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깨진다는 얘기고 밑에는 이제 안 깨지는 능력. 그래서 캐필러리 넘버가 클수록 입자가 깨지기가 힘들고 캐필러리 넘버가 작을수록 입자가 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약한 힘으로 깨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캐필러리 넘버가 클수록 큰 입자가 된다는 얘기고 캐필러리 넘버가 작을수록 작은 입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솔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큰 그 캐필러리 넘버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왜 작아지는지는 솔벤트가 들어가면서 점도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PO 같은 경우는 그래프팅 레이쇼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또 입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아까 솔벤트가 들어가서 입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입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졌다가 작아지기 때문에 커지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GPC로 분자량을 측정해 봤는데 분자량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일정해지는 이 얘기는 프리피에스 매트릭스의 정도 매트릭스 상의 분자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입자를 키우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분자량이 매트릭스가 작아지고 분간상은 고무의 정도는 원래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면 장력이 떨어져서 입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비스커스 레이시오도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초기에 그 솔벤트가 들어가서 체인 트랜스퍼 때문에 분자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입자가 커지는 걸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효과 때문에 처음에 그 솔벤트가 들어가면서 입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이제 분자량 감소는 더 이상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가지 전도비라든지 계면 장력 때문에 감소하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